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 사는 30대 중반 직장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혼자 되었고, 오늘은 애써 꺼내보지 않았던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혼자 된 건 이혼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편과 사별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거의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참 아프고 슬프기만 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별이라니 어쩌다 그랬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가 흐르든지 간에 저에게는 떠올리기 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힘들게 아픈 기억을 떠올려가며 남편과 헤어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다시 추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남편의 어머니. 저에게는 시어머니셨던 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차별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배우자의 부모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테고, 혹여 재혼을 했다면 과거 인연으로 묻고 사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지금 어찌하고 사는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듯 싶네요. 지금은 사별한 제 남편.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를 무려 8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위 오빠였고요. 둘 다 첫사랑이었습니다. 소중한 대학 시절을 같이 보냈고 취업 준비할 때 서로에게 참 많은 힘이 되어주었죠. 그런 과정을 거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큰 싸움 없이 참 사이좋은 커플로 지냈던 우리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하늘이 맺어준 사이라고 놀리기도 했고, 우리 두 사람도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닐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잘 맞았어요. 가끔 싸우기도 했어요. 오래 사귀면서 늘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늘 저에게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제가 잘못했다 해도 늘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네곤 했었죠. 이번에는 내가 잘못해서 먼저 사과하려고 했는데 오빠는 왜 맨날 다 자기가 잘못했대?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네가 나한테 맘 상할 일 있으면 그건 내 잘못이지.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 마음 풀어. 에이, 알았어 오빠. 나도 화부터 내서 미안. 나 성질 급한 거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도 오빠는 나보다 신중해서 다행이다. 어찌 보면 다른 점이 많은 커플인데도 잘 맞는 거 보면 신기했어요. 남편은 배려심 많고 자상하며 정말이지 제가 아는 남자들 중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과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고, 청혼받았을 때도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누가 봐도 우리는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예비 부부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역시 우리가 오래 교제해온 사실을 알고 계셨고 결혼 허락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전부터 이미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도 드렸으니까요. 무슨 날이면 가서 식사도 같이 했고, 우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예쁨 받긴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외동아들이었는데 늘 딸이 갖고 싶었다면서 정말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어머니를 스스럼 없이 대했고, 워낙 20대 초반부터 남자친구 집에 들락거려서인지 어머니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꽤나 오랫동안 제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별명이 빵순이라 어머니네 가게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방학 때는 제가 직접 아르바이트도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영양사 일하기 힘들면 나중에 가게를 물려받아서 해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 나중에 제빵 한번 배워볼래? 엄마가 이 가게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꾸려왔는가 몰라. 나이 들면 접어야 하나 했는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 들으니까 너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근데 어머니, 저 결혼하면 애 셋은 낳을 생각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랑 같이 하면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저 언제든 직장 때려치우고 싶으면 때려치워도 되는 거네요? 아싸, 보험 하나 들어놓은 기분이네? 뭐? 애를 셋이나 낳아? 아이고, 일단 하나 먼저 낳아보고 그때 가서 얘기하자. 직장 생활도 힘들지만 가게 하는 애도 쉬운 건 아니긴 해. 뭐든 네가 하고 싶고 관심 있는 거 하면 되니까 우리 성준이랑 결혼하면 찬찬히 생각해보렴. 그나저나 우리 지연이가 애 셋 낳으면 할미가 봐줘야 하니 힘들겠는데. 미리미리 체력부터 길러놔야겠다. 그렇지? 저는 어머니 가게에 자주 가서 일을 도와드렸고 주변에서는 이미 제가 그 집 아들과 결혼한 줄 알 정도였습니다.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못 모아서 걱정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당신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를 아들 주려고 해놓으셨다며 신혼집 걱정을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저와 남편은 둘 힘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원래는 먹고 살만 하셨는데 하필 아빠 퇴직하고 나서 금전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결혼하는데 많이 못 도와줄 것 같다고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사정 들으시고는 원래 나중에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며 세입자를 본인 돈으로 보증금까지 줘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 명의로 해주마 하셨지만 우리가 마다했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 노후 대비로 놔두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빵집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당시 다 갚지 못한 대출도 있으신 데다 현금 재산이 넉넉하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 집에 사는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남편과 제가 직접 청약을 노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신혼집 문제가 해결된 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것들 많이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뭐 하나라도 받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를 받으면 거짓말 조금 보태 열은 돌려주시는 분이셨죠. 그만큼 경우도 바르시고 마음이 넓은 분이셨어요. 아무튼 우리는 결혼 날짜를 박아놓고 미리부터 살림 준비 다 해서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행복했고 앞으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을 시샘이라도 했는지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에 예비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찾아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편은 원래 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회식 후에 늘 억지로 술을 먹고 나면 힘들어했어요. 아마 어딘가 탈이 났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병원에서 어이없게도 소견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찾은 종합병원에서 예비 남편은 대장암 4기를 진단받았어요. 결혼을 앞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겠지 하고 우리 둘 다 현실을 부정했어요. 오빠,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암이라고? 말도 안 돼. 오빠 나이가 몇인데 암이래.
그 의사가 돌팔인 게 분명해. 우리 다른 병원 가보자. 요즘은 오진도 엄청 많다잖아. 나 정말 아무 증상도 못 느꼈는데. 아니겠지? 내가 왜 암이겠어?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인데. 설마 아닐 거야. 진짜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말대로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보지 뭐. 그렇게 병원의 진단을 믿지 않고 세 군데 대학병원을 더 전전했던 우리는 같은 결과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슬픈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암이라는 소식은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거의 실신지경이셨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남편 없이 애써 키워 장가갈 날을 기다리는데 사기 암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병이 우리 결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결혼도 할 생각이었고요. 암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죽는 병도 아니고 사기가 아니라 말기암 환자들도 기적적으로 치료해서 10년이 넘게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투병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마음과 달리 처음에 예비 남편은 암 선고를 받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저를 위해 헤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기에 더더욱 헤어질 수 없었어요. 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결혼은 무조건 할 거라고 고집부렸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입장 바꿔서 내가 암이라면 결혼 안 하겠냐고 말입니다. 오빠는 만약 내가 암이면 헤어질 거야? 병 걸렸다고 결혼 안 할 거냐고.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었죠. 대답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거봐. 오빠도 나랑 같은 선택을 할 사람이잖아. 이깟 병이 뭐라고. 같이 이겨내면 되는 거지 왜 지레 겁을 먹고 헤어지자는 건데. 나는 절대 오빠랑 못 헤어져.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한 세상인데 해보지도 않고 오빠가 누릴 미래를 왜 포기하려고 해? 그러지 마 오빠.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나 때문에 네가 힘들까 봐 그러지. 내가 감히 너를 내 옆에 있어달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친정 부모님은 딸이 걱정되면서도 차마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겠다는 저의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역시나 오빠와 마찬가지로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당연히 어머니 말 안 들었고 결국 우리는 예정된 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항암을 앞두고 올린 결혼식이었는데 지금도 사진 속 모습을 보면 남편은 암 걸린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입니다.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는 참 많이도 우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남편을 얼싸안고 한참 동안 우셨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껏 본 결혼식 중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결혼식이었다고요. 그렇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저는 남편과 암을 이기기 위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항암을 먼저 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부는 힘든 투병을 하면서 느낀 게 암과 함께 공존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병을 관리하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을 택한 거죠. 우리 부부는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행도 갔고요. 물론 멀리는 못 갔지만요. 그리고 가족 모임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나니 회복이 빠른 편이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저와 시어머니가 남편 걷어먹이는데 엄청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사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고요. 온 가족이 정말 우리 남편에게 정성을 쏟았죠. 그래서인지 한동안은 남편이 회사에도 복직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남편과 가장 추억이 많을 때였어요. 항암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남편과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고 어머니 모시고 일본 여행도 다녀왔었네요. 어머니, 우리 내년에는 좀 더 멀리 여행 갈까요? 어머니 가고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오빠가 내년쯤 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테니까 지금보다 더 먼 곳도 갈 수 있겠죠?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해서 암이 절대 고개도 못 들게 해야지. 암! 우리 내년에는 태국이니 필리핀이니 가고 싶은 곳은 다 가보자. 우리 며느리가 가자고 하면 엄마는 다리가 아파도 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들, 너는 네 몸만 생각해. 다른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건강만 챙겨라. 알았지? 알았어요, 어머니. 나 지금 다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암 이까짓 거 별거 아니네. 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아무래도 복덩인가 봐요, 엄마. 나 아프다고 결혼 안 했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지 뭐예요? 아유, 그러게. 우리 새아가가 복덩이지. 네가 견디는 거 전부 새아가 덕이야. 엄마는 안다. 그러니까 너도 힘내서 우리 내년에는 더 좋은 곳에 여행 가자. 알았지? 우리 가족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셋이 손잡고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결혼해서 아픈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까봐 늘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셨던 빵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고민도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뜯어말렸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지만 우리는 일상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아들이 아프니 당연히 일이 손에 안 잡히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모르지는 않지만 아들에게만 매달리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하자고 약속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러길 바랐고요. 수술 후에는 예전과 똑같지는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더 좋아질 거라 믿었는데 암이란 병은 우리 행복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암이 왜 무서운 병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몸에서 없앴다고 다시는 안 생기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전이도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한 거지만 경과가 좋다고 했고요. 항암하면서 남은 종양도 많이 줄었다고 했건만 다발성으로 전이가 되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4기에서 말기 암 환자가 되었어요. 항암제가 듣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 기분이 어떤지 혹시 아실까요? 의사 입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통증 조절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왔을 때 저는 목 놓아 엉엉 울었던 반면 우리 남편은 오히려 담담하고 의연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예상했던 거잖아.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 우리 조금 빨리 헤어진다고 생각하자. 언젠가는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너는 너의 일상을 살아. 응?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금 당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지 마. 싫어. 오빠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막 마음 놓으려고 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오빠는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있다면 따져 묻고 싶어. 왜 빨리 데려가려고 하시냐고. 남편은 엉엉 우는 저를 토닥거리며 이제는 자기도 조금씩 주변 정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창창한 젊은 나이에 우리 사랑의 결실인 아이도 가져보지 못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남편 앞에서 그날 이후 울지는 않았지만 거의 매일 속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담담히 자기 마지막을 준비하는 남편은 병원에서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비인간적으로 죽기는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낼 호스피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많이 아파했기 때문에 저는 통증을 조절해주는 곳을 1순위로 고려했어요. 통증이 와서 아파할 때 그 모습은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도 가슴이 타들어가요. 거기서 남편은 2달을 더 버텼어요. 젊은 사람에게 생기는 암이 훨씬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암이 빨리 퍼진 건지. 말기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그렇게 가족 곁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떠날 때도 다정했고 용감했어요. 너무 다행인 건 병원에서 통증 조절을 잘해주신 탓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아파하는 모습만 기억에 남는다면 그것도 너무 저에게는 잊지 못할 슬픔일 것 같거든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남편과 이별을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네요. 끝까지 혼자 남을 내 걱정을 해주던 착하고 다정한 사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를 잊고 행복하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례를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식을 보낸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더 말이 아닌 모습이셨어요. 빈소를 차렸지만 어머니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셨고 몇 번이고 실신까지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매일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냈어요. 남편을 보러 1시간 거리 낙골당에 하루가 멀다 하고 가서 보고 왔고 주말에는 한나절을 그 앞에 앉아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 유품을 버리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저는 차마 남편 물건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냄새가 남아있는 옷을 입고 잤고 남편이 베고 자던 베개도 빨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자고 가곤 하셨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는 저에게 이러셨습니다. 지연아,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김서방을 못 보내주면 김서방도 좋은 곳에 못 가. 이제는 그만 놔줘야지. 응?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야. 너도 네 생활을 해야지. 김서방이 지금 네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어찌 이리 정리를 못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얼른 김서방 물건 정리하고 너도 마음 잡아야지. 응? 엄마, 우리 오빠 죽었다고 벌써 다 치워버리면 슬퍼할 것 같아. 나는 그냥 놔둘 거야. 내 손으로는 절대 못 치워. 그러니까 자꾸 나 살라는 말 하라면 여기 오지도 마. 아직은 나 시간이 필요해, 엄마.
아직 오빠 냄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정리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자꾸 치우라고 말할 거면 우리 집에 그냥 오지도 마. 네가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어찌 안 오니? 엄마 안 오길 바라면 어찌됐든 너 할 일은 해야지. 너 슬픈 거 엄마가 왜 모르겠어. 그래도 너 이러면 김서방이 맘 편히 못 떠난다.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엄마 말에 대꾸도 하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우는 저를 보시고는 더 이상 무슨 말씀도 못하셨어요. 너무 슬퍼하는 저에게 화를 내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집에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보내려면 적어도 그동안 사랑한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과연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일까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에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말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건 친정엄마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내고 나서 자주 오셨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는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이셨을 겁니다. 자식 잃은 슬픔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것과 결이 다르겠죠.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나서 한동안 어머니에게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혹여 너무 슬픔에만 빠져 계실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어머니는 더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제가 참아 못한 남편 사망 신고를 어머니가 대신하고 주변 정리를 하시나 싶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에게 난데없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얘 지연아, 너 정말 미쳤니? 너 우리 아들 물건 하나도 정리 안 하고 이게 다 뭐야? 왜 죽은 놈 물건은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거니? 얼른 다 갖다 버려. 이제 너도 살아야지. 우리 아들 죽은 지가 이제 몇 달이니? 응? 어머니,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오빠 물건 정리할 테니 그냥 놔두세요. 안 된다. 너는 누구 못 봐. 너 이러고 있으면 내 아들이 이승을 떠도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죽고 나서 절에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 자꾸 꿈에 보이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가 이러고 있으니 내 아들이 이승을 못 떠나지. 내가 전부 다 태워버리려니까 당분간 너 친정에 가 있어. 직장도 이제 나가야지. 남편 죽었다고 너도 따라 죽을 셈이냐? 나는 자식을 잃었어. 네가 나보다 죽고 싶은 심정이겠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심정 모른다, 이 못된 거사. 네가 슬퍼봤자 나보다 더 슬프다니? 어디 남편 잡아먹고 슬픈 타령을 해? 심하다 싶은 어머니 말에도 저는 뭐라 대꾸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보내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 너랑 괜히 결혼시켜서 우리 아들이 더 일찍 갔나 싶고, 내가 아들이랑 더 시간을 같이 보냈어야 하는데 아쉽고, 너는 다시 누구든 만나면 우리 아들은 잊어버리지 않겠니? 하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보다 더 슬퍼하는 꼴 정말 보기 싫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을 아프게 하세요? 저희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누가 더 슬프고 안 슬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너는 어차피 우리 집에서 호적 파가면 남이야. 그러니까 내 새끼 물건들 끼고 울상 짓지 말고 다음번에 올 때까지 전부 정리해라. 내가 보관할 것들 전부 오늘 가지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로 예전처럼 저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죽은 것 같다는 모진 말도 하셨고 저에게 남편 물건을 정리하라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쓰던 물건을 장래 후 2달이 넘도록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은 그만둘 수 없었으니 출근은 억지로 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절 신경 쓰셨지만 저는 그게 싫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를 걱정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저는 담을 쌓고 혼자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 물건이 전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입던 옷, 쓰던 물건들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서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가장 놀랐던 건 저와 남편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앨범이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도둑이 아니라 누군가 저 없을 때 집에 와서 의도적으로 처분한 게 분명했습니다. 먼저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소리를 질렀어요. 내 남편 물건 엄마가 치웠냐며 악을 썼더니 엄마가 자기는 아니라고 오히려 놀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집 현관 비번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마침 어머니 댁이 가까웠던 저는 퇴근해서 들어온 옷차림 그대로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어머니가 저를 차갑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여기 왜 온 줄 아시죠? 어디 있어요? 오빠 물건들이요. 그걸 왜 여기서 찾아? 내가 오늘 싹 다 태웠다. 네가 우리 아들을 안 놔주니까 내 아들이 극락왕생을 못한단다. 그래서 내가 전부 처분했으니 더 찾을 거 없어. 어머니, 시간 주시면 제가 처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랑 오빠랑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랑 주고받은 편지들은요? 그것도 전부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건 놔두셔도 되는 거잖아요. 제발 돌려주세요, 어머니. 정말 다 태워버리신 거 아니죠? 그렇죠? 다 태웠어. 여기 와서 찾을 거 없다. 네가 죽은 사람 물건 끼고 앉아서 대체 뭘 안다는 거니? 그리고 너 마침 찰았다.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온 김에 듣고 가. 시어머니는 이제껏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쌀쌀맞은 표정과 말투셨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도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는 걸 듣고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에 들어가 당장 물건을 뒤지고 싶었지만 일단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너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다오. 그 집은 내 명의 집 아니냐? 내 아들 죽고 없는데 생판남인 네가 내 집에서 사는 것도 우스운꼴 아니니? 조만간 그 집 정리할 생각이니까 정리하는 대로 나가라. 오빠와 신혼의 추억이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어머니 며느리예요. 아직 오빠도 못 보냈고요. 집에서 나가라뇨. 그럼 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긴? 네 집으로 가. 네 친정집으로 가면 될 일 아니니? 내가 너를 왜 내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줘야 한다는 거니? 월세 낸다 해도 너는 이 집에서 살게 해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나가.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부동산에 전화해 집을 내놓으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울면서 돌아온 저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물건을 다 가져가셨어도 참을 수 있었지만 이 집에서 나가버리면 오빠와의 추억이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아 그것만은 싫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어머니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셔도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을 하셔서 저를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하루는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 대체 왜 그러신다니? 자식 앞세운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은 아니다만 아니 내 새끼도 꽃 같은 나이에 생가부가 됐는데 우리 심정은 생각도 안 한다니? 너더러 집에서 나가달라고 나한테 난리를 치시더라.
너 그 집에 버티고 있을 생각 마라. 당장 이번 주에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 엄마, 싫어. 싫어. 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 나한테도 시간을 줘야지. 김서방 간지가 지금 몇 달이니? 너한테 없던 일로 하라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걸 엄마인들 모르겠어? 슬퍼하더라도 엄마 집에 와서 슬퍼해. 엄마도 너 더 이상 혼자 그 집에 울고 있는 걸 보기 싫어. 너 안 오면 엄마가 가서 억지로라도 끌고 올 거야. 알겠니? 하지만 저는 어머니 말대로 오빠와 살던 집에서 나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라고 한 마지막 날에도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입던 잠옷을 입고 어머니가 차마 가져가지 못했던 남편 물건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었어요. 아침도 먹지 않았고 점심도 먹지 않은 채 청소니 빨래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현관문 번호가 눌리더니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보고 놀라 왜 오셨는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너 당장 그 울음 그치지 못해? 나가라는 시어머니 말이 너는 우스웠나 보구나. 내가 빈말한 줄 아니? 왜 쿵상맞게 우리 아들 잠옷까지 쳐입고 울고 있는 거니? 응? 당장 그옷 벗어라. 내가 지금 당장 불살라버려야겠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알아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더 이상 네 꼴 보기 싫다. 너 설마 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 거 우리 아들 핑계대면서 실은 집 욕심 나서 이러는 거니? 그런 거야? 어머니는 심지어 집 욕심 때문에 이러는 거냐며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오빠랑 같이 한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에요. 제 20대 시절은 오빠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요. 그런 저에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죽었고 너는 살아있다는 거지. 네가 이 집을 넘보든 아니든 상관없다. 너는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 좋은 말 할 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네가 버티고 있는 거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실랑이 끝에 결국 저는 얼마 후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그 집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없을 때 어머니는 용달까지 부르셔서 제 짐을 미리 친정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가 너무하신다며 혀를 차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연애할 때부터 10년 세월을 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며 화를 내셨고 저에게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하자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더는 고집부리지 않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든 하지 않으면 시간이 남을 때마다 죽은 남편 생각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약속도 잡고 친정 부모님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시댁을 나오고 나서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는 하지 않았지만 종종 잘 지내시는지 문자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제 문자에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죠. 아무리 괴로워도 시간은 가더라고요. 물론 아픔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우울증 약도 먹고 슬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나도 따라 죽고 싶던 마음은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가지는 게 나 스스로도 참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죄책감이 들던 마음은 점차 남편 몫까지 잘 살아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내쫓아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남아 있었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던 분이 아들 죽은 탓을 저에게 하실 때 모습이 생각나면 너무 슬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고, 누가 괜찮은지 물어보면 이제는 괜찮다고 말할 용기도 생기더군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번호를 지우지도 않았고 늘 잘 지내시는지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바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가 아닌 예전에 저를 대하던 다정한 목소리로 이러시는 겁니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야말로 어찌 지내세요? 밥은 잘 드시고 건강하신 거죠? 그럼 내 걱정은 마.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그래, 네 친정 엄마한테 들으니까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다며?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해서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집에 잠깐 들려줄 수 있니? 걱정되는 마음으로 어머니 댁에 가서 얼굴을 뵈었는데요. 어머니는 안 본 사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저보다 더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오빠 방을 살짝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불살라 버리셨다던 어머니 말과는 달리 남편이 결혼 전 쓰던 방은 마치 지금 남편이 쓰는 방처럼 온기가 느껴졌고 물건이 그대로였습니다. 옷까지는 안 보였지만 오빠가 쓰던 책상, 읽던 책들, 컴퓨터, 침대 모두 그대로였어요. 눈물을 삼키는 제게 어머니는 앉으라고 눈짓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레몬차를 내어주시더니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길게 말할 거 뭐 있나 싶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거 네 거야. 오늘 너한테 직접 주고 싶어서 불렀다. 저는 뭔가 싶어 서류를 열어봤는데요. 서류는 다름 아닌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등기 권리증? 어머니, 이거 왜 저를 주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그 집 너한테 주려고. 우리 아들이랑 너랑 처음 신혼살림 차린 곳인데 내가 그 집에 다른 사람을 들일 수 있었니?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미 명의이전 다 했다. 네 친정엄마는 알고 계셔. 인감이랑 도장도 네 엄마한테 도움받아서 받았지. 미리 알면 네가 어찌 나올지 뻔히 아는데 비밀로 해달라고 추진했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렴. 등기권리증은 다름 아닌 저와 남편이 살던 어머니 명의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을 저에게 주시겠다며 이미 명의 이전까지 마친 상황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대꾸할 말을 잊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친정엄마가 알고 있었다니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놀란 저를 보고 어머니가 말을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네가 슬퍼하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더구나. 자식 먼저 앞세운 어미도 밥을 먹고 사는데 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 줄 알아? 내가 정을 떼지 않으면 네가 우리 아들을 떨쳐내지 못할 것 같아서 모질게 대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나인들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나갔을 거예요. 저보다는 어머니를 걱정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지연아. 전에도 말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야. 계속 붙들고 있어봐야 너만 아픈 거지. 너 이제 인생의 반의 반도 안 살은 창창한 나이잖니. 나이도 젊은데 우리 아들은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났으면 해서 내가 더 못되게 굴었다. 이제는 네가 숨쉬고 산다길래 보자고 했어. 네 엄마랑 계속 연락은 주고받고 있었거든. 어머니, 이 집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차라리 그럼 이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요. 저 그러고 싶어요. 그건 내가 싫어. 남의 집 귀한 딸을 내가 왜 데리고 살아? 지연아, 네가 우리 아들 사랑해준 거 나는 잘 알아. 그거면 된다. 그렇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제는 우리 아들 보내주고 너도 새 출발하렴. 그러길 바라서 내가 그동안 더 쌀쌀맞게 군 거니 이 시어미 마음 이해해줘. 등기권린증 넣어둬. 이건 네 집이다. 네가 잘 살면 좋겠구나. 다른 건 필요 없고 가끔 안부나 물어주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그러니까 이 집은 네가 받아주렴. 어머니는 아들을 잊고 제가 빨리 새 출발하길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더 못되게 굴었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살던 신혼집은 이제 제 거라면서 잘 살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라 대답도 못하고 어머니 손을 잡은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우울해하지 않고 잘 살게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한다고 쌀쌀맞게 굴지만 말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차갑게 구셨던 거 진심이 아니셨다면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 씩씩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꼭 그래야 한다. 그래야 나도 나중에 우리 아들 만나면 면이 서지. 저와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신혼집을 선물 받았고 지금은 그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모질게 대한 그 깊은 마음을 이해 못하고 한때 원망했던 사실이 참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으면서도 며느리인 제가 새 출발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 계속 눈물만 나왔습니다. 차별한 다른 분들은 예전 시댁과 어떤 식으로 지내냐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새 출발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죽은 남편은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머니와 연락 안 하고 살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시어머니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접으려고 하셨던 빵집도 여전히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종종 찾아가서 일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연락 말라는 소리는 더 이상 안 하시네요. 글쎄요. 제가 앞으로 누굴 만날 기회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남편을 추억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저의 아픔을 얘기하니까 뭐랄까 조금 더 정리도 되는 느낌이고요. 구독자분들이 저의 이런 마음에 응원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미련하다 생각 마시고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따스한 조언 부탁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